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리고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캐나다와 영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우리가 발딛고 사는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돕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나다나 영국처럼 의료비가 완전히 무료인 나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은 마치 꿈처럼 들립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던 외국인 교수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미국, 한 분은 캐나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영국 분이셨죠. 어느 날 캐나다 출신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치료비가 공짜라니 한국보다 훨씬 좋겠네요. 그러자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무료인 만큼 수술 한 번을 받으려면 끝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내일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술 순서가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이 주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던 한 미국인 여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망설이더니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의료비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분의 남편 역시 외국인 교수셨는데 한국에서 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셨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미국에 돌아간다면 암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당하거나 가입이 되더라도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병원비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파산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 미국에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 역시 미국 유학 시절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기 직전 갑자기 치통이 심해졌습니다. 충치가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유학생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대부분 치과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치과에 찾아가 충치 치료 후 시우는 크라운 치료 비용을 물어보니 견적이 무려 200만 원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충분했던 치료였습니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의 저는 결국 고통을 참고 한국에 돌아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인구 3억 4천만 명 중 약 8%에서 9%에 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3천만 명에 가까운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단한 감기약도 약국에서 사려면 우리 돈으로 34만 원은 줘야 하고 병원에서 의사진료 후 처방을 받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한국에서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여겨지는 맹장 수술 비용은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6천만 원까지 청구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받으시는 무릎 관절 수술은 한국에서는 한쪽에 20만 300만 원 정도지만 미국에서는 그 10배가 넘는 비용이 듭니다. 물론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직장이나 개인을 통해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설령 병원비가 3억 원이 나왔더라도 본인 부담금 상한선인 800만 원 정도만 내면 나머지는 보험사가 처리해줍니다. 문제는 바로 그 보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필수 생활비를 줄이고 어떤 이들은 결국 파산을 신청합니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개인 파산의 65%가 바로 이 살인적인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도 높은 의료비가 꼽힙니다.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1년 제임스 베론이라는 59세 남성의 이야기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배달 기사였던 그는 갑작스럽게 실직하면서 직장에서 제공되던 의료보험을 잃었습니다. 가슴에 종양이 자라고 있었지만 치료받을 돈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감옥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면 최소한의 치료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은행에 들어가 $1를 달라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총도 없이 도망가지도 않고 은행 직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한 뒤 조용히 앉아 체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야만 했던 한 개인의 비극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의료비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의료보험 체계 때문입니다. 미국은 OECD 선진국 중 유일하게 국가가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 즉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가입자의 나이, 소득, 건강 상태, 심지어 흡연 여부까지 따져 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지병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계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상의 시스템이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존조차 위협하는 최악의 시스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료비 청구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서는 진료 후 원무과에서 정해진 금액을 계산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이 먼저 환자를 치료하는 데 든 모든 비용을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정부의 규제가 없기 때문에 병원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이 청구서가 타당한지 꼼꼼히 심사하며 병원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병원이 2억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1억에 합의하자고 흥정하는 식입니다. 이 길고 복잡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고스란히 전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환자는 몇 달 뒤에야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게 되는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셋째,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비싼 약값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그 가격을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약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책정됩니다. 이 3가지 이유는 모두 작은 정부와 자유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미국 특유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냉정한 시스템 속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는 돈이 있든 없든 보험이 있든 없든 병원이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유학 시절 새벽 2시에 찾아갔던 한 병원의 응급실 로비는 위급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평소에 병원에 오지 못했던 가난한 부모들이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하염없이 순서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풍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응급실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위로의 마지막 보루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펀드미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올려 치료비를 모금합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모금의 3분의 1이 유료비 관련 사연일 정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료비가 저렴한 멕시코나 캐나다,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나 태국으로 유료 관광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시스템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영국처럼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미국처럼 파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신속성과 접근성입니다. 아프면 집 근처 병원에 가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 당연함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외국인들의 눈에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진료 후 창구에서 명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나오면 끝나는 투명하고 간편한 절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이는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자 사회적 연대의 증표인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외국인 교수님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길 주저하면서까지 한국에 머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예측 불가능한 질병의 공포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 오늘 우리는 다른 나라의 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부족하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의료 시스템이 사실은 속도와 안정성, 그리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낸 우리가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